안녕하세요. 이토마토 정석투자 김종수 전문가입니다. 금요일 명인들의 복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다음 주에 있을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좀 공포가 시장을 좀 장악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달러 강세와 관련된 부분들을 오전에 절대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걸 좀 풀어서 좀 확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를 보면 2382로 마감이 좀 됐는데요. 저는 지수와 관련된 기준은 여러분들에게 2660과 그 다음에 2410에서 2360으로 하단에 대한 기준을 좀 잡아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갇혀져 있는데, 이 갇혀져 있는 기간 동안에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자금이 들어오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금이 들어오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면 신용잔고라는 거는 우리가 한번 청산이 됐어요. 요 기간 동안에 4.7조. 그래서 저는 이건 이제 1단계로 분류를 했죠. 여기서 신용이 증가하는 거는 요 구간에 신용이 나타났던 거하고는 다른 성격의 신용입니다. 살아남았던 사람들 이래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요 기간 동안에 이제 저는 2단계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공포를 주면서 손바뀜이 진행이 되는 이런 구간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구간은 짜증, 횡보, 답답, 화남, 지루함, 그죠? 이런 게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단계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주식을 사기 위해서 자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좀 보니까, 신용잔고를 빼고 보니까 이제 고객 예탁금을 봤어요. 고객 예탁금은 주식을 사기 위해서 계좌에, 여러분들 주식을 살려면 계좌에 돈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 늘죠. 그죠? 그러니까 유동성을 지금 시장은 쏠 준비가 아직 안 되고 있다 정도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시장을 지수를 놓고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울 수 있냐면, 월봉을 좀 보면 이제 IMF 때 이후로 우리가 이제 해외 자본을 좀 개방을 했었을 때가 이때니까요. 277포인트에서 IMF를 겪으면서 닷컴 열풍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닷컴 후폭풍도 있었고, LG카드 관련된, 그죠? 부도들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이라크 전쟁 관련된 부분들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는, 7년도는 우리가 리먼 사태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유럽 재정위기 있었고, 미국 신용등급 강등 있었고, 차이나 쇼크 있었고, 반도체 고점 논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조정이 좀 나왔는데, 요거를 제가 한번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IMF 이후로, 98년도 이후로, 그죠? 선물 옵션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져서 외국인들이 세금 내지 않고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국내에 외국인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본격적으로 좀 개방을 하면서 왔기 때문에 이제 IMF 때를 좀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기간이 얼마나 좀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조정이 나오면 얼마나 됐는지, 요걸 한번 제가 비교를 한번 해본 거예요.
이번에 이제 러시아 전쟁이나 아니면은 금리 인상 공포에 대한 이 조정 흐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공급망 문제, 미중 문제, 그다음에 러시아 문제. 이런 악재들이 지금만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좀 다른 성격의 악재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과거랑.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죠. 보면 IMF 때 같은 경우가 1997년도 6월 달부터 1998년도 6월 달까지 약 13개월 동안 얼마 정도의 조정이 나왔냐면 한 65%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IMF 때는 우리나라 망하는 거죠. 동아시아가 망했던 시기.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이 대기업들이 다 휘청거렸던 시기가 한 1년 정도의 조정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한 60%, 65%. 그죠? 그 다음에 기술주 거품 있고 LG카드 사태 있었던 시기. 이게 2001년도부터 2001년도 9월 달까지 한 57%. 이게 한 21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21개월 정도.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나라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나라가 휘청거리고 내수가 막 망가졌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지금 신한카드로 넘어갔지만, 그죠? 2001년도만 하더라도 LG카드가 우리나라 1등이었거든요. 무분별하게. 그래서 내수가 완전히 망가졌었고, 닷컴 후폭풍 나오면서 코스닥이 완전히 박살났었죠. 그래서 미국 포함해서 미국 망하고 우리나라 망하고, 그죠? 그랬을 때 한 60% 조정이 한 2년 정도 있었다 이겁니다. 우리나라만 휘청거렸을 때는 한 1년 정도 조정이 60% 조정이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이 정도로는 좀 비슷했던 게 리먼 때가 있었습니다. 리먼 때가 2007년도 11월 달부터 2008년도 10월 달까지 약 1년 동안. 그러니까 리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전 세계가 망한 거잖아요. 그때 조정폭이 얼마 정도 나오냐? 한 60% 정도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IMF 때부터 9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약 25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한 60%에 가까운 대폭락이 나왔던 시점은, 그죠? 우리나라 자체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는 한 1년 정도 조정으로 끝났고요. 전 세계가 동시에 망하는 이 정도 흐름이 나오면은 한 2년까지 조정이 나오더라. 한 3번 정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미국 망하고 유럽 망하고 우리나라 망하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망한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이름 되면 알만한 기업들이 도산돼야 돼요. 우리가 IMF 때는 대우그룹이나 뭐 한보그룹이 망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아그룹도 망했고, IMF 때는 리먼 망했고, 베어스탠스 망했고, 이름 되면 다 아는 기업들. 그죠? 그리고 그 당시 주도했던 기업들. 지금 보면은 애플이나 뭐 메타 플랫폼스나, 그죠?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기업들이 어디가 하나 망가져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뭔가 휘청거려야 되는 거지. 휘청거리려면은 부채 비율도 높아야 될 거고, 주력 산업이 망가져야 될 거고. 그러면 한 60%의 조정은 우리가 최소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준비해야겠구나 라는 게 이제 과거 이런 좀 경험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등급 조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저때까지 생존한 사람들은, 그죠? 제일 좋은 기업으로 사면 그냥 돈 버는 시기가 되는 거죠. 만약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면. 요거보다는 좀 등급이 낮은 거. 2등급 조정입니다. 2등급 조정은 언제가 있었냐면 이라크 전쟁이 있었던 시기. 그죠? 이라크 전쟁이 있었던 시기를 보게 되면 한 2004년도부터 2004년도 5월달. 짧게 나왔죠? 정치적인 좀 이벤트.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라크에 파병하면서 정치적인 리스크가 확 커졌던 시기.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망하진 않았어. 미국이 망하진 않고, 유럽이 망가지진 않았고, 뭐 아시아가 망하진 않았어. 근데 전 세계적으로 뭔가 휘청거리는 어떤 전쟁 리스크가 있었을 때. 그죠? 그러니까 불안감이 앞섰을 때는 한 24%의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더라. 유럽 재정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도부터 2011년도 9월달 한 6개월. 그죠? 그리스 망했잖아요. 근데 미국은 안 망했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본주의 꽃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휘청거리면, 미국이 주요 산업이 망가지면 한 60%, 70% 조정은 나온다라고 감안하고 우리가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 것 같고, 미국은 안 망해. 근데 다른 나라가 어디가 하나 휘청거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24, 5% 정도의 조정은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제 과거의 데이터에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공식처럼 딱딱 떨어지진 않습니다. 정확하게 24%의 조정이냐,
25%의 조정에 이런 걸 결정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좀 중심 역할을 합니다. 중간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이해되죠? 그리고 24% 조점이 또 2019년도, 2008년도 1월 달에서 2008년도 10월 달. 반도체 빅사이클 터진 다음에.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24% 내외에서 26%의 조정이 나온 애들 보면 짧게는 2개월에서 많게는 한 10개월 정도 나왔는데 미국 안 망하고 휘청거렸을 때. 미국 안 망하고 휘청거렸을 때. 정치적인 문제나 어디가 뭐 분지러졌을 때. 이해되죠? 이랬을 때는 한 24에서 한 26%의 조정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이게 한 4, 5년마다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식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4, 5년마다 한 번 정도는 24, 5% 조정은 나올 수 있겠구나. 짧게 나오면 한 2개월, 좀 길게 나오면 한 6개월. 이 정도가 평균이구나. 여기에서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어날 수도 있는 거는 그거는 이제 뭘로 판단해야 되냐면 사고력입니다. 사고력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유연함. 그죠? 그 다음에, 뭐 2020년도, 2000년도 3월 달은 뭐 코로나, 이거 워낙 유명한, 요때니까 이제 37%. 그러니까 코로나 때는 어떤 기업이 망하지는 않았잖아요. 미국이 어떤 망가지진 않았고,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좀 셧다운 되는 게 좀 있었잖아요. 짧고 굵게. 그래서 요때가 좀 초과됐습니다. 한 37% 정도. 지금의 조정은 어디까지의 조정이냐? 한 31% 정도 되는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재정이기보다는 조금 더 조정이 나오고, 코로나보다는 조정이 조금 약하고. 그죠? 그러니까 한 2등급보다는 1등급이 있고 2등급 조정이 있으면 한 1.5등급 정도 수준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수준의 조정이다. 그러면 현재 어떤 위치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아, 요 정도 수준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조정이 나온 게 한 13개월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죠? 13개월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걸 우리가 좀 감안한 상태에서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게 31% 조정으로 마무리가 될지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올지 이건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어떤 공포나 그다음 어떤 투매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점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슈팅을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기대감을 만든다거나 그죠? 이런 게 꼭 고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고점과 저점이 있으면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더 떨어지기도 해요. 이 고점과 저점을 더 만드는 건 뭐가 만드는 거냐면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본성, 심리. 조금 더 공포스러우면 추가 하락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기대감이나 환희가 차거나 묻지마 자금들이 나오면 조금 더 고점이 나오는 거고. 근데 결국은 수렴하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자본주의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어떤 걸 배우는 거냐면 여기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S&P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항상 뭘 기억을 해야 되냐면 대폭락 뒤에는 항상 폭등이 오더라 이겁니다. 이걸 배워야 돼요. 그리고 폭등이 온 다음엔 항상 폭락이 오더라. 거품, 공포. 이게 반복되는 사이클이다 이거예요. IMF로 인해서 동아시아가 싹 다 전멸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가 왔죠? 닷컴 랠리가 나왔어요. 살아남은 기업들이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죠? IMF 터지고 나서 IT, 테크 관련된 주식 미친 듯이 대랠리가 나왔어요. 그 전에 뭐가 있어요? 망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부자가 바뀐 거예요. 기존의 부자들 가운데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쪽박을 차고 변화에 순응한 사람들은 평민도 부자가 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리먼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먼 사태 터지기 전에 뭐가 있었죠? 조선주부터 시작해서 증권주의 대랠리가 있었다고. 그죠? 중국 시장 막 미래에셋 펀드 막 대랠리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대폭락이 있죠. 리먼 폭락으로 인해서 전세가 섰다, 완전 싹 다 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가 열렸습니까? 중국 시장에 베팅했던 차화정이 초대박 랠리가 나옵니다. 한 번 싹 다 엎어버리고 새로운 어떤 시대를 주도하는 녀석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가 애플 있잖아요. 애플 1976년에 창업했거든요. 애플이. 예, 그때 그 미국 증시 다 폭락나고 그랬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폭락 나오는 시기에 히어로가 등장하게 되어 있어요. 폭락 나오는 시기에. 그 나라의 산업의 기반을 이끄는 데 있어서. 그걸 누가 주도권을 가져가느냐. 우리는 그거를 집중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반도체 치킨 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반도체 빅사이클이 터졌던 거죠. 2017년도, 18년도에. 그죠? 그리고 반도체 고점 논란 때문에 반도체 다 폭락하고 코로나 터지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대폭락 뒤에. 진단키트 초대박. 그리고 바이오제약 관련된 주식들 어떤 대박. 그죠? 그리고 전기차 시대가 좀 앞당겨지고, 언택트 시대가 앞당겨지고, 그리고 뭐 산업재 관련된 주식들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서 왔던 거죠. 그리고 나서 또 폭락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어차피 24시간은 똑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고 다른 방송을 보고 뉴스를 보고 뭐 술을 마시고 어차피 똑같이 24시간이 지나가고 어차피 시장은 유동성이 없으면 계속 박스권 흐름을 유지할 겁니다. 계속 소외도 시킬 거고 계속 그럴 거예요. 이게 3개월이 갈 수도 있고 6개월이 갈 수도 있고 이건 아무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어차피 시간은 지나가요. 이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생산적으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시간 지나갈 거, 어차피 시장의 유동성이 축소가 돼서 어차피 지지부진한 흐름을 만들 거라면, 그죠? 그런 건 그냥 다 일끼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그죠? 요걸 주도했었을 때 차화정이 랠리가 나오기 전에 뭐가 있어요? 중국 시장이 열렸잖아요. 누가 주도할 것이냐? 그 흐름들이 지금 같은 구간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만들어지고 있는, 눈치 게임 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죠? 자, 반도체 빅사이클이 터지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키몬다나 에피다이 파산이 있었다고. 중국 시장이 열리기 전에 중국에, 그죠? 화웨이나 오포, 비보 이런 기업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BYD. 중국 시장이 성장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중국 소비재 랠리가 나왔던 거고요. 반도체 빅사이클이 터졌던 2017년도, 18년도 그 전에 클라우드 대규모 투자하고 넷플릭스 투자하고 그랬기 때문에 서버 시장 가고 가상화폐 시장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어떤 큰 사건이 터지면 그걸 주도하는 주식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을 통째로 바꾸는 뭔가 나와야 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지수가 오늘 10포인트 올라왔네, 20포인트 올라왔네, 5포인트 이걸로는 계좌 자체에 여러분들 근본적인 걸 못 바꿉니다. 물리신 분들도 많을 거고 또 현금을 잘 관리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기회를 찾으려고 하고 있는 분도 있겠죠. 근데 이 개념을 좀 크게 가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꾸는 뭔가가 등장하는 걸 찾아야 됩니다. 거기 중심에 딱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알박기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알박는 이 흐름이 점점 드러나게 되면 유동성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 걔네들부터 땡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키워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가야 됩니까? 우리한테 다가온다니까요. 미중 갈등이나 그 다음에 러시아 전쟁이 터지고 금리 인상 여러분들이 찾아다녔습니까? 아니요. 그런 단어들이 그런 키워드가 난 가만히 있어도 달러가 강하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생활로 다가와요. 분위기를 형성을 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그때 내가 중심에 설 것이냐. 지금 구간에 어차피 똑같이 24시간 지나가고 거래량 어차피 없고 계속 박스 흐름 지속되고 약세 흐름 반복이 된다면 어차피 똑같이 이걸로는 근본적인 걸 못 바꾼다. 근본적인 걸 바꾸려면 이 판을 장악하는 뭔가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드러난다. 어디서? 주도산업에서 나타난다고 봐요, 저는. 주도산업이 우리 삶을 통째로 바꿀 수가 있거든. 그럼 우리 산업 가운데 주도산업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녀석들이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가격대들이 나올 거고 할인이 제거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금이 붙기 시작할 것이다. 거기에 우리는 딱 중심에 서야 된다. 이게 확고하게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 나오는 수많은 공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키우는 내용들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자본주의를 믿으세요. 여러분. 자본주의를 믿으시라고. 사회주의가 아니잖아요. 자본주의를 믿으라고.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이익이 되면 돈이 알아서 해결해요.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스마트 머니들이. 그래서 휘둘릴 필요 없어요. 돈을 믿으시라니까. 자본주의에 대해서 믿으시면 돼요. 거기서 제일 좋은 기업을 가지고 있는 거야. 주위 뭘 하든 간에. 그리고 납득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내가 그 기간 동안에 ING 할 수 있게, 잘 투자 ING 할 수 있게 포트를 맞춰가는 겁니다. 지금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아시겠죠? 이 이야기를 제가 꼭 전달해 드리고 싶고, 주식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이거 설명해 드리느라고 많지가 않아서 중요한 것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도 산업으로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한 건 4개예요. 근데 사실 배터리를 빼고서 나머지는 다 눌러 있습니다. 지지부진해요.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 35만 원, 39만 원대 추천드리고 나서 얘는 잘 가요. 근데 포스코 케미칼이나, 그죠? 그 다음에 삼성 SDI, 그 다음에 나노 신소재 정도가 이번에 잘 갔어요. 근데 이런 애들도 이제 차익 매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면 배터리 하나 가지고서는 판을 못 바꾼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배터리에서 제일 약한 애들을 보는 겁니다. 응극제, SKC. 이 9만 원대 이야기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즈 5만 7천 원대. 이런 주식들 하락이 멈춰야 되는 거예요. 배터리들은. 그러니까 제일 강했던 애들이 아니라 제일 약한 애들이 하락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건 키높이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첫 번째 배터리 투자하시는 분들의 타이밍을 잡는 전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배터리 가지고서는 시장의 사이즈를 못 키운다고 했어요. 반도체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보면 56,200원이에요. 56,200원. 자, 56,200원은 일봉으로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월봉으로 봐야 답이 나옵니다. 반도체와 관련돼서는 워낙 큰 악재가 많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분위기가 안 좋다라는 거는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정반대의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 빼고서 안 돼,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투자 주체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살릴 생각이 있으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브레이크를 걸어놓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냥 돈의 논리로 보는 겁니다. 가격이 싸다면 그 싼 가격은 회복을 해줘야죠. 악재가 나와도. 전 그런 논리로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IT 반도체 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삼성전자가 60일선이 넘어가는 신호가 나와야 이게 역행 신호가 완성이 되는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낸드 적자 때예요. 물론 해외 시장에 따른 등락에 따라서 3분기 실적도 부진하고 4분기 실적도 부족한데 배터리 가지고 안 된다 이거예요. 얘네가 안 도와주면 그냥 우리나라 이 박스 하단을 유지 못한다 보는 겁니다. 그럼 새로운 악재가 더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버티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버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네들이 살아나야 그 다음에 나머지 섹터로 확산이 될 거다. 그래서 이 관점을 저는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바이오제약 같은 경우를 보면,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80만 2천 원입니다. 이 주식 한 70만 원대 한 중반 정도로 좀 보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셀트리온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19만 원이 기준이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바이오제약에서 올해 제일 중요한 게 시작 출시가 지금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당뇨병 치료제부터 시작해서 릴리부터 시작해서, 그죠? 그 다음에 항암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치료 방법이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키트로다도 이제 키트로다가 아니라 키트로다 SC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레미시마가 레미시마 SC로 나오는 그 중심에 있는데 얘조차 살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자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제일 먼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일 중심에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바이오제약 관련된 주식은 셀트리온부터 저는 살아나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내시치료제에 관련되어서 이제 한미약품, 그 다음에 유한양행, 이 두 개의 주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시치료제 쪽 관련된 모멘텀을 쏜다면 이 두 개의 주식을 움직일 거다. 이미 놀론티스와 관련된 거는 차익 실현으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모멘텀을 이 두 종목에서는 찾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에 제일 취약한 애가 누굽니까? 언택트입니다. 게임주고. 그러니까 제일 약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FOMC 회의가 있는데
그러면 시장이 부진할 때 네이버나 카카오나 NC 소프트나 네오위즈나 크래프톤이나 얘네들이 제일 약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반대편에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장대항공을 뽑는다. 그럼 이건 악재 소멸로 봐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가격대를 찝어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런 시간을 마련을 해봤고요. 다음 주는 아마 금리와 관련된 게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좀 끼칠 겁니다. 차분하게 잘 대응해서 좋은 기업으로 꼭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략 제시할 거고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기준 잘 실천하셔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한 주 수고 많이 하셨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투자였습니다.